저는 김재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IT 평생교육원에 이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저는 현재 그 인천대학교라고 저기 인천에 어느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대학생들 상대로 강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강의가 이렇게 한 50분 정도 진행될 것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필요한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부분 위주로, 그리고 또 여러분이 공부해 가시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또 그 하는 과정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또 시대가 변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원격 교육이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뭐 강의를 하는 제목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발전 방향과 대응 전략이라는데, 제가 강의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거든요. 제목하고 내용이 별로 일치가 많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우리 삶의 과정을 어쩌 준비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제가 대학이라든가 많은 곳에 가보면, 기업체에 가봐도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요, 그냥 현재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에 훅 가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기업은 점점 환경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업에서 가장 이 경영이 어려울 때 대처하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 자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가장 무사 안일주의고 변화에 적응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명단이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분들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명단이 오지 하고 안 피우던 담배를 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속으로. 많은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갖다 정확히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서 제가 한번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CT라는 게 있어요. 뭐 말이 어려워요. 정보와 통신 기술이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스마트폰과 모바일 서비스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전부 다 스마트폰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 7, 8년 전만 해도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그래도 책을 읽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또 결혼한 사람이지만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있는 사람 보면 그렇게 뭐 왜 그렇게 이뻐 보이고 또 이렇게 관심이 가는지.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들 이러고 봅니다. 막 이러고 봐요. 또 잘 안 보니까 또 이제는, 옛날에는 게임을 하면 어른들이 이놈의 자식 말이야 무슨 게임하고 공부는 안 하고 이러면 엄청 혼냈죠. 요즘 엄마가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웃겨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하철에 보면은 그 나이 드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도 애니빵 합니다. 아니 이런 말이야 이러면서 맞아. 재밌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미 모든 세대에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기업들의 수명이 굉장히 단축됐습니다. 1958년도만 해도 뭐냐면 기업의 수명이요, 기본적으로 45년 걸렸어요. 생존하는 게. 1998년에는 22년, 2008년도에는 15년, 2015년에는 몇 년 됐을까요?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창업이 많아요. 많은 게 많으면 또 뭐예요? 생겨난 게 많다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 우리의 그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 변에 뒤처지면은 결국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요 지금 오늘 강의 오기 전에 잠깐 어디 분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기업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에요. 쭉 얘기를 하는데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 거기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대학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A, B, C, D 뭐 2등급 나왔잖아요. 거기 D등급하고 2등급 나온 대학이 지금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학교가 생존하냐 마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대학마저, 교육계마저도 변화가 이렇게 빠른데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돼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학교에 대학교 정원이 100명이라고 쳐봐요. 전체 다요. 그러면 이제 한 10년 뒤에는 대학교 들어올 애들이요, 한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0명 정원을 갖고 있는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A, B, C, D 등급을 내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요, 대학을 줄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B등급, C등급 나오면 니네 인원 10% 줄여라. 막 강제로 칼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등록금만으로는 학교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지원해 준대. 니네 돈 안 줘. 막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 얼마나 겨자먹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의 인건비 전체 그 비용 중에서 인건비 비용이 75%예요. 교수들 하고 뭐 하고 나가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변화가 굉장히 빨라지더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한 게 저는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요 평생 가도 굶어 죽지 않을 직업이 있어요. 어떤 걸 같아요? 교육에 관계된 겁니다. 나는 굶어 죽더라도 뭐예요? 내 자식은 어떡하든지 교육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안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육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아이디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가요. 이 교육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게임하면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육을 뭡니까? 게임으로 만들어서 합니다. 기가 막혀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교육받다 보면 다 합니다. 우리나라 그 지금 보면은 뭐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박근혜 정부 있을 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 초등학생부터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한 빨라야 한 7, 8년 뒤에 해야지 할 수 있지 절대 못 합니다. 왜? 기본 바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는요. 초등학생들 프로그램 개발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우스로요. 이렇게 화면에다 끌어다 놓으면요. 게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좀 이렇게 키보드 두드리면서 만들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너무나 크게 무서워요. 여기 보시면요. 온라인 학교 커뮤니티라고 있는데 이제는 학교가 뭐냐면 단순히 선생님이 뭐 해라 이런 교육이 안 돼요. 이 교육이 너무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교육을 없애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꾸로 학습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이 수업 안 해요. 학생들 보고 이렇게 주제를 내도 학생들 보고 하면 선생님이 그거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학습 효과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게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 하는 게 너무나 좋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육용으로 앱으로 가요.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인터넷 뭐 강의 듣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공개 강좌예요. 오픈인데 옛날에는요. 박사학위를 따려면요. 돈이 있는 사람만 박사학위를 땄어요. 왜? 논문을 쓰려면 외국 논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 있어갖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오면 거기서 논문 이래 좀 벗겨 가지고 제출하고 있었어요. 요즘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인터넷만 딱 들어가면요. 하버드대학교 논문 쫙 있어요. 막 쫙 있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EBS에 보면 뭐 정의란 무엇인가 막 굉장히 히트 쳤잖아요. 그죠? 그거 뭐 이제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하버드 갈 필요 없어요. 나 영어를 못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빌 게이츠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면은 빌 게이츠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빌 게이츠 그 사람 보고 돈 많고 말이야 좋냐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요.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 재단에서 투자한 돈이 우리나라에도 쓰이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어디예요? 우리나라 교육 환경을 바꾸고 질을 바꾸는데 빌 게이츠가 3억 불인가 투자했어요. 와, 투자가 아니죠. 지원한 거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요. 굳이 서울대학교라든가 그런 데 가서 강의를 안 들어도 되고 하버드 대학교 굳이 들어가서 거기서 유명한 교수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왜? 빌 게이츠 재단에서 뭘 만들었냐면요.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하버드 대학교 강의하잖아요. 그거를요. 녹화를 다 해가지고요. 영어도 필요 없어요.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굳이 그렇게 비싼 하버드 대학교 1년 동안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정도 들까요? 얼마 들 것 같아요? 대략 추측해 보세요. 1,000만 원? 또? 5천만 원. 오, 거금 쓰셨네. 얼마 더 들까요? 우리 저기 어머니하고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5천요? 하버드 대학교 1년 등록금이 9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놈들이 듣기도 하지만요. 돈 없으면 힘들어요, 거기. 세계 천재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그거를 꼭 가진 사람들만 공유해야 되냐? 그게 아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대단 한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지식을 공유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같은 곳에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돈을 엄청 투자했어요. 먹고 사느라고 옥수수 사주고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빈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시간 온라인 대화 채널이라 그러는데
저도 처음에는요, 제가 이제 그 기업의 전산실에 근무할 때 그 지사들이 지방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상회의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아이고, 회장님 말이죠. 사람이 얼굴 대고 얘기하지. 그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제가 반응했어요. 아우, 해보고 나서 하지. 왜 그래, 김 팀장. 실제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어색하고 별로 안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 지방에서 잠도 자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영상으로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세이브된 거예요. 전혀 뭐 회의하는데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변해가더라는 걸 갖다가 제가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지금 추구하는 게 교실에 노페이퍼 클래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종이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책을 읽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요즘 전자책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세대인가 봐요. 뭐냐면 종이로 넘기고 침도부자 넘기고 볼펜에 줄도 치고 그게 저한테 아직까지 맞는 것 같은데 저 이북 가지고 있어요. 전자책. 그것도 2개나 갖고 있습니다. 왜 자꾸 좋은 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기능이 한 개 더 되면 저 자꾸 사고 싶어요. 근데 그 이북 안에 보면요. 책을 뭐 몇만 권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 그 몇만 권의 책을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은 아마 저는 집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 네가 도서관 차릴래, 우리 집을 갖다가 무너뜨릴래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압축가 되는 그런 거로 가고 있어요. 자, 뭐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는요, 요 강사 배정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선생이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뭐예요? 야, 이 강사가 잘 가르친다 그러면 학생들이요, 그 강사만 들어요. 여러분 학원 같은 거 다녀보셔서 경험 알고 계시죠? 유능한 강사한테 막 하려면 줄 서서 막 이렇게 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체계로 바꿔가는 체계로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가는 체계가 아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는 뭐 같습니까? 회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앉아 있습니까? 이게 실제 사람이 몇 명 앉아 있습니까? 여기? 예? 몇 명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5명요? 또 다른 분요? 몇 명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요걸 보니까 여러분이 힌트가 다 보셨겠네, 그죠? 눈치가 빠르시네요. 실제로 앉아 있는 사람 5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뭡니까? 화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마치 실제 있는 사람들처럼 간다는 거죠. 교육도 저런 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여러분 뭐 구글 글래스라고 들어보셨죠? 안경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요거는 비행기 안에 화면에 있잖아요. 창문에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미 현실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걸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많이 들어서 대량 생산을 못한 것뿐이에요. 근데 분명히 얼마 있으면 일상화되어 버립니다. 뭐 홀로그램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앞에서 뭐 이런 거 현실화 지금 다 돼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뭐냐면은 수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페이퍼가 없는 거죠. 칠판에서 하면 얘가 잘 맞고 하는지 뭔지 다 알려주는 거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 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빠르네요, 이게. 그냥 넘어갔네. 미래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미래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 같아요? 최첨단. 참 애매해. 최첨단이 뭔지.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최첨단인지. 그죠? 애매해요. 저는 좀 이 애매한 걸 좀 별로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업을 하는 입장이 되니까 구체적이 돼야지 뭐냐면 제가 실행할 수 있고 뭔가가 내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매하잖아요. 저 몸을 건강하게 할 거예요. 그럼 뭐 할 건데?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체적이 돼.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 시대는 어떻게? 최첨단이라고 옆에 분이 얘기하셨는데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최첨단이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죠. 제가 그런 모습들 몇 가지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쩌면요, 우리 집에 여자 깡패가 좀 3명 살고 있습니다.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자연스럽게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목소리에 주저하고 계신데 누굴까요? 제 집사람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부두목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째 딸내미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 다음에 쫄따구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마도 우리 집에 쫄따구는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무인 자동차를 타고 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직업이 없어진 직업이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요?
운전하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운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없어져 버려요. 또 하나. 운전 면허증에 관련된 직업이 어떻게 할까요? 없어지죠. 또 하나 뭐예요? 보험, 자동차 보험으로 하는 사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가 저기 뭐 외국 차만 이럴까요? 현대도 이 지금 무인 자동차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요. 도로에서 무인 자동차 절대 못 몰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발전하는 게 그 우리나라의 체계, 그 나라의 정치와 법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뭐예요? 자동차 협회에서 국회에 건의를 한 거예요. 야, 이렇게 지금 자동차에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뒤쳐가면 안 되지 않냐? 빨리 법을 고쳐달라 그래서 국회의원 누가 입법을 해가지고 도로에서도 무인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법이 지금 개정이 거의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왜 우리도 뒤처지고 있지 않아라고 한 거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인간 같으면 패대기 쳐졌을 텐데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집니다. 제가 왜 이걸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직업은요, 우리의 삶은요, 생활의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식하는 사람은 인식하고 빨리 적응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빨리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뭐 그 고등학교 같은 데도 강의하게 되면은 친구들 그럽니다. 진짜 공부 안 할 친구들 있잖아요. 딱 가면 삐딱이 왜 됐어요 저리 가요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막 등발은 좋아가지고 됐거든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왜 그래 뭐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인데 야 너 이제 나이 들어서 그 부모님 독립해서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되고 공장 가서 일하면 되죠. 공장이 없어져요. 아니 왜 그런지 아세요? 공장이 없어진다니까. 난 그 친구 보면 너무 안쓰러워서 속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제가 부모님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3D 프린터라는 거 들어보셨죠? 3D 프린터가요. 우리 알게 모르게요. 굉장히 우리 생활에 침투해 있습니다. 중국에서 집 한 채, 우리나라 보통 집 한 채 지으려면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6개월요?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 있나요? 1년? 뭐 제대로 지으려면 좀 뭐 그렇게 걸리잖아요. 중국에서 집 짓는데요. 일주일만 집 짓습니다. 뭐요? 집 짓는 3D 프린터를 딱 지어갖고요. 지네가 막 해서 찍어버려. 자, 집 다 만졌어! 끝내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제가요, 제주도에 강의를 한번 갔는데, 제주도에 요즘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어제는 비행기표를 내가 2개를 끊어갖고 아주 막 한 잔 땀 삐질삐질 흘리고 땀으로 목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강의 끝나고 나면 제가 머리가 하도 아파갖고 이제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주도 가면 월정리라는 해수욕장에 경치가 너무 좋아요. 바다가요, 자기 동남아처럼 파란 게 너무 멋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딱 어떻게 하냐면요. 집을 콘크리트처럼 딱 만들어갖고 실어갖고 와서 그냥 조립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프린터로 찍어버립니다. 오케이 됐어. 자 하나 뭐 이러면 합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요. 자동차도 이제 앞으로는요.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자동차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딱정벌레다. 여기 딱정을 시커멓게 해주고요. 여기는 빨갛게 해주세요 해서 뭐요? 갖다 주면은 맞춤형으로 다 3D 프린터로 만들어갖고 딱 하는 나만의 자동차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자동차가 똑같으면 어떻게? 그게 부끄러운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안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래 한 건 아니고요. 많은 과학자들과 사회 미래 트렌드를 읽는 사람들이 봤더니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는 건 바로 컴퓨터하고 인터넷, 그 다음에 뭐냐면 네트워크. 네트워크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전화할 수 있는 것도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20년 안에 47%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지금 있는 일자리의 절반이 뭐예요? 날아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은 대학생들이 숨이 탁탁 막힙니다. 나 어떻게 되죠?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힘들어. 깝깝하죠.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진짜 그래요.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요. 제가 요 앞에 보여드렸던 영상을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게 노동으로 될 수 있는 일인가요? 단순히? 아니에요. 오늘 할 내용들의 대부분을 사실 저 영상 3개 대부분 다 담겨 있습니다. 뭡니까? 로봇이 움직이려면 뭘로? 지 혼자 막 잘 움직일까요? 뭘로 움직입니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와 그런 IT 기술이 연결됐을 때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ICT 기술이라고 했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 세 개들이 합쳐서 미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공부할 내용에 관계된 우리가 IT 관련된 분야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절대적명으로 지금 시대를 확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자, 로봇이 우리 생각해봐요. 자, 처음에는요, 로봇이 단순히 뭐냐면 단순한 노동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자동차 조립이 나가면 사람이 막 땜질하고 그러나요? 안 그러죠? 그 산업의 로봇이 다 합니다. 그 뭐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딱딱 정해진 움직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서운 상황으로 변해갑니다. 2차 자동화라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민감하네요. 이거 왜 이래? 되게 민감하네. 얘가 상당히 성격이 날카로워졌네요. 정신 자동화 됐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소프트뱅크에서 로봇을 만들어냈다 그랬죠, 그죠? 인간의 감정까지도 뭡니까? 같이 컨트롤하는 로봇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뭡니까? 미식축구죠, 풋볼이죠, 그죠? 그 풋볼의 기사를요, 엄청나게 미국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기사를 누가 사람이 안 씁니다. 어느 주에는. 누가 쓴지 아세요? 컴퓨터가 써요. 왜? 우리가 그 기사를 쓸 때 그 쓰는 기사들이 어떻습니까? 그 선수들의 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엑셀로 조회했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요, 누가 5번을 잘할 거고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거의 정확해요. 그리고 우리 그 요즘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막장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그 작가들 진짜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만일 막장에 해당되는 경우수를 프로그램에 딱 해서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막장에 나와서 얼마나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될까 막 굉장히 막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시대 그래 가고 있어요. 두고 보세요. 제가 황당한 얘기, 웃긴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될 겁니다. 그래 될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야, 저 황당한 놈 아니냐 이래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분명히 그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야, 이게 되게 빨리 지나가네요, 이게. 3D 프린터와 관계된 건데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건 실제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여기 영상에는 안 보여드렸지만은 그 손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자꾸 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의수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 사람을 갖다가 제거하고 그러면은 그 한 번 만드는데 5천만 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3D 프린터를 갖고 하면 얼마든지 아십니까? 5천 원이면 해결돼요. 이게 시대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TV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냐면은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도 뭐 가방 명품 하나 들고 다니면 어깨에 힘 주고 다니죠, 그죠? 근데 그 명품 시장이 뭡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뭐예요? 이제는 반드시 좋은 거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 뭐예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읽지 못하지만은 이미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그 영국에서 한참 공장들이 많이 있을 때 산업혁명 시기다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과연 그 산업혁명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는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정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분명히 뭐라 하면은 나중에 미래 사람들은 2015년, 2000 그 몇 년도에는 그 시대는 뭐냐면은 끊임없는 ICT 변혁의 시대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생략하고 넘어갈 할 텐데요. 제가 올해 대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제가 어떤 학생이 물었어요. 친구, 야, 대학교 들어왔을 때 4년 동안 뭐 하고 갈 거야? 하니까 이 친구가, 저는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약사 자격증 따고 갈 거예요. 참 좋구나. 이러고 나서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이 뭐냐면요, 약을 제조하는 로봇입니다. 지금은 등치가 커요. 이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약사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뭐예요? 병원에서 조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집어넣으면요, 지가 가서 약 조제하고 딱 갖고 옵니다. 그럼 그럼 비상약품 같은 거 어떻게 사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판기의 천국이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근데 내가 갑자기 본드 사고 싶어서 본드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약품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신분증을 갖다 대면은 이 나이에 살 수 있는 약이 뭐예요? 버튼 불 켜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약국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시대가 변한다는 거죠.
여기 뭐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전산 쪽에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무시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거 웃기더라고. 명색이 전산실의 팀장인데요. 제가 어떤 이야기 하면요. 외부에 이제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경영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회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길 앉아서 얘기하는데 저도 이렇게 머리에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그 경영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면서 뭐예요?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아. 거기에 우리 그 사장님하고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저는 요거는 나중에 편집 잘 해주세요. 우리 이사님하고 휘말려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저기 컨설턴트님 저기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니까로 우리 사장님 뭐래? 김 팀장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왜 자꾸 그런 얘기를 가만히 있어 그런가? 쫄아 네 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화가 났습니다. 난 얘기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열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머리를 또 굴린 놈이에요. 어떻게 했냐? 제가 직장을 다닌 상태에서 경영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땠냐면요. 제 개인 돈을 들여갖고 250만 원 주고 온라인 MBA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걸요 6개월 동안요 경영, 회계, 마케팅, 생산 다 했습니다. 다 전혀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우리 이게 임원들한테는. 왜? 밤에 하고 토요일 하고 일요일 날 막 계속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컨설턴트가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또 제가 했죠. 아니, 한데 지금 이랬는데 보니까 이게 이래 돼서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 사장님이 아니, 김사장 좀 잠깐 있어봐. 얘기 들어보고. 근데 내가 거기서 논리적으로 따졌어요. 아니, 경영에서 이런 누구 주장이 이런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 회사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영 컨설턴트가 뜨끔 놀라는 거예요. 복병을 만났네? 야, 독한 놈 만났네? 이런 식으로 뭐예요? 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거기서 뭐예요? 그 경영 컨설턴트가 다 그 사람들 소위 말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나도 박사인데,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열받잖아요. 뭐예요? 전산만 한다고 경영을 모른다고 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했죠.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그 경영 컨설턴트,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수그러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저를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장님이 김 팀장 잠깐만. 갑자기 왜 그래? 나한테 고분고분해지셨어. 날 그렇게 까던 사람이. 근데 저는요. 제가 만일 그때 그 사건이 있으면서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드리면서 제가 부족한 경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갖다가 다 알게 되면서 제 포지션이 회사에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그 구조조정 할 때 보면 모든 전산해야 되잖아요. 전산실 안 낄 수가 없어요. 근데 전산에 있는 사람이 경영까지 하니까 저거 어떻습니까? 더 파워가 생기겠죠. 모든 경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이사님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왜? 술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우리 이사님은요. 저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인지 아는가 봐요. 공부하느라고 술 마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님 소주 한잔 하시고 김 팀장도 술도 마셔? 저 좋아해요. 그동안 왜 그랬어? 공부하느라 못했죠. 그러니까 뭐 했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죠. MBA를 제가 되니까 그래? 아니 시간 넘는데 어떻게 해? 온라인으로 MBA 과정. 야, 그 어려운 거 언제 했어? 그러니까 소주를 못 마셨죠. 막 이런 얘기했죠. 그 다음부터 저희 입지가 확실히 변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뭐냐면 지금 세상에는요 몸은 하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수입도 해야 되잖아. 돈도 벌어야 되잖아. 돈도 벌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을 끊임없이 쌓는 것은 뭐냐면 사이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도 자격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뭐냐면요.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이 나라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저도 이러니까 자격증 내라고 하는데 민간 자격증은 많은데 나라에서는 자격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다시 지금 교직을 이수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교직 이수하는 것보다 지금 보는 게 나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서 평생교육사 과정을 듣기 위한 과목이 있거든요. 그 1년 동안 했거든요. 나라에서 교육부 장관 딱 도장 꽉 찍혀가 날아왔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너 사이버 했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제도적으로요. 이런 사이버를 통해서 또는 이런 그 독학사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차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동등하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걸 난 되게 활용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저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봐요.
뭐 대학에 내가 다녀야지. 저는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인내심과 끈기가 너무 중요해요. 온라인 강의를 듣다 보면 한 가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엉덩이를 줄 붙이고 있죠. 그죠? 엉덩이 붙이면 또 뭐 하고 싶죠? 머리를 살짝 이렇게 한번 책상 한번 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죠? 머리를 책상에 한번 살짝 대보면 또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생겨요? 눈을 살짝 감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이게 푹. 근데 요즘엔 또 지능적이라서 뭐예요? 하다가 뭐예요? 돌발 퀴즈 딱 해서 뭐예요? 딱 멈추더라고. 그 긴장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는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 방송통신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이고 과정도 되게 빡세거든요. 근데 그분들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20km가 어떤 속도인지 아십니까? 비행기가요 땅에서 막 해서 하늘로 딱 앞바퀴가 뜰 때 있잖아요. 그때 키로수가 220km입니다. 제가 이제 뭐 좀 제주도 쪽에 강의가 자주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좀 급하면요 비행기 속도가 보통 몇 킬로로 나는지 아십니까? 820km로 막 납니다. 그때 확 떨어집니다. 보통 한 790km 정도 날아요. 왜냐하면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기장 누구입니다. 저는 뭐 고도 몇 피트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뭐 얘기하죠. 근데 비행기가 좀 지연이 많이 되고 그러면 속도 많이 내요. 그래서 과속합니다. 그럼 저는 힘을 빡 줍니다. 이거 혹시 잘못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꽉 줍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 프로그램이 정글의 법칙이죠. 근데 정글의 법칙 앞에 이름이 들어가죠. 그죠? 누구의 정글의 법칙이랍니까?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라고 해요. 여러분요, 어떤 프로그램에 그 이름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40초를 위해서 1년을 투자했다 그랬죠. 1년을 초로 환산해봤더니 뭐예요? 3,100만 53만 6천 초가 나오더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 많이 있죠. 스카이다이빙 낙하산 점프하다가요. 낙하산 앞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요. 시체를 갖다가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 50층 정도 되는 아파트 높이에서요. 여름에요. 아파트에 아스팔트에 수박 한번 떨어뜨려봐서 어떻게 될까요? 수박이 쫙 퍼져 못 찾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걸 몇 번 했다고요? 66번 했어요.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뭐예요? 자기 이름을 걸 수 있는 전문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김병만이는요, 굉장히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웃음도 뭐 개그가요, 뭐 말로 웃기는 것도 없어요. 그죠? 얘는 뭘 합니까? 몸으로 떼웁니까? 두드려 맞고 하고서는 뭐예요? 얼음에 비죽이 미끄러지고 그러면서 얘는 개그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의 고유, 힘이고 파워인 거예요. 그거로 얘는 성공한 거예요. 제가 김병만을 언제 주목했냐면요. 1월날 보면은 체육대회 나온 거 있죠. 그 뭐죠? 그 프로그램이? 드림팀. 요즘엔 안 나오잖아요. 1월 같은 경우는 아침하고 점심을 이렇게 같이 먹잖아요. 우리 깡패 두목이 또 뭐 안 차려주면 제가 못 먹잖아요. 자기의 기분이 꿀리고서 밥 좀 먹어볼까 자기가 배고프면 그때 얻어먹잖아요. 그때 그 드림팀이 나와요. 근데 그게 속도 시간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요.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시간이 안 줄어들다가 김병만이 하면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부터 김병만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그때 저는 김병만이 대단한데 했는데 신문을 보다 보니까 신문에 뭐예요? 김병만이가 저 중앙부처에 가서 중앙 공무원들한테 강의하고 있더라고. 그렇구나. 저 사람의 강점이 있구나. 끊임없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한번 제가 시작하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 IT 관련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요? 헷갈리나요? 당연히 의사가 돈 많이 벌죠. 근데 의사 중에서도요, 피라미드 구조가 있어요. 어떤지 아십니까? 의사들도 이래 보면요, 돈을 잘 버는 그룹이 있고요, 보통으로 버는 그룹이 있고요, 봉급쟁이로 간신히 살아가는 그룹이 있어요. 자, IT 쪽의 전문가도 똑같이 피라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세요. 거기도 피라미드 있다면요. 상위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의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아셨죠?
여러분 직업이라는 걸요 절대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면 그 전문가는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돈 더 많이 법니다. 아셨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세요.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끝내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인가요? YG요. 어우 대단하신데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대단하시네. 누굴 좋아하시는 분이 특별히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양현석이 있는 YG가요. 시가총액이 6,818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봤는데. 자, 근데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대단한데 나중에 궁금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세로는 100원씩 받겠습니다. 뭐예요? 김치찌개를 몇 년 먹었어요? 7년 동안 먹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을 투자하고 자기 인내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뭐예요? 올해 YG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하고 우리 많은 친구들과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너무나 급해요. 밥 한 술 먹고 왜 배가 안 부르냐고 엄청나게 짜증을 냅니다. 밥을 10그릇 먹어야지 배가 부른데 한 숟가락 먹고 왜 배가 안 부르냐고 막 따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 급한 거죠. 성과를 빨리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40초의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년을 투자해요. 김치찌개를 몇 년 먹었습니까? 7년을 먹었어요. 그래야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 그런 마음가지로 뭐든지 항상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에 맞춰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예요? 나에 맞게끔 서로 교감을 이루어서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대부분 뭐예요? 나가 안 맞는다고 항상 내 중심이야. 세상은 절대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아셨나요?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돈다 그랬죠. 또라이 같은 사람들 생각이었죠. 근데 그 또라이 같은 생각을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거. 절대 이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큰 흐름의 원칙으로 돌고 있어요. 그 큰 흐름을 빨리 깨우친 사람이 아주 이름 날린 사람이죠. 지구는 그때 누구나 저도 뭐 참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뭐라 그랬나요?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도는데 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끝에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IT나 이런 데 관련된 이제 공부를 하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그 했던 거 한 개만 집착해서 하거든요. 절대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냐요? 여러분 참 아까운 사람이 이제 죽었지만은 누구죠? 아이폰 만드는 사람? 잡스. 참 아주 저는 뭐 사람들이 뭐 요즘 그 애플이 그 아이폰 정책이 바뀌어서 화면이 커져간다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 잡스의 그 짧은 하나가 진짜 중요해요. 한 손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제가 지금 여기 스마트폰 제가 보는데 저거 커요. 하다 보면 가방도 게다 뭐 툭 떨어지면 안 돼. 짜증나. 그때 뭐냐면 잡스 아저씨는 대단한 잡스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손에 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명명한 거예요. 근데 잡스가 그 아이폰을 전부 다 만들었을까요? 중요한 건요. 그 기술은 이미 다 있었어요. 뭐 했습니까? 그걸 융합을 잘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요. 그 IT에 관련된 기술을 갖다가 공부를 하시고 지식을 가지면요. 그 한 개만 가지고 해서는 절대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 거기와 관련된 시대가 흘러가는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고통을 투자해서 뭐예요? 자꾸 몇 개를 만들어서 융합을 해야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기 뭐 혹시 삼성에 뭐 관련된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간첩은 없으시겠죠? 삼성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이 뭐 이렇게 병석에 누워있다고 했지만은 한창 잘 나갔는데 그때 뉴스에 본 그랬어요.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막 다 모여야 된다. 그때 이미 이건희 회장은 성견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보세요. 뭐가 성장할 때요. 항상 이렇게 완만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준비를 할 때요. 이 꼭대기 가서 준비하려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미 하얀 곡선을 긋는 거예요. 절대 더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성장할 때쯤 되면요. 이때쯤에요. 수익이 낮더라도 준비를 해야지 이때 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눈앞에 있는 그 뭐 1, 200만 원의 돈에 더 연연하지 마시고요. 1, 200만 원을 희생하고 나중에 몇 천만 원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준비와 투자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한 짓입니다. 아셨죠?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기술을 갖다가 융합을 해서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융합, 되게 빠르네요. 좋습니다. 제가 그 오늘 50분 정도 강연해서 제가 좀 이렇게 빨리 훅 지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했습니다. 자,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 시대의 흐름을 갖다가 읽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더라.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흐름이다? ICT다. 뭐야? 정보와 네트워크 같은 부분이다. 거기엔 반드시 소프트웨어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흐름을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걸 하는 과정에 그냥 대충 태평하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냐?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한 분야만 파고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뭐야? 융합을 해서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 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요약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해나가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미래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오늘 제 강의는 요거로 마치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머리가 나쁘지만 뭐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없나요? 이 없는 경우는 제가 기가 막히게 강의를 잘했거나 아니면은 강의를 너무 못해가지고 전혀 뭔지 몰라서 질문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전자로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